뮤직카드는 2012년 12월 5일 일본의 유명 연예 기획사 겸 음반 유통사인 에이벡스가 자회사 에이벡스 마케팅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음원 다운로드 쿠폰 개념의 카드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뮤직 다운로드 카드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서비스되던 개념을 일본 시장에 선보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카드에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가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카드를 구입하고 후면의 코드를 카드와 연계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하면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벡스가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포니캐넌 음반사가 포니카라는 이름으로 2014년 1월에 카드 브랜드를 출범시켰으며, 유니버셜 뮤직 재팬은 뮤직 커넥팅 카드라는 이름으로 2014년 11월 카드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음원을 구입하면서 일종의 기념품 형태로 실물 카드를 소유하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카드는 순수하게 다운로드 코드만 적힌 플라스틱 카드일 뿐이어서 실물 CD와 같은 가격을 매기고 할 수가 없었고, 가격 조정이 거듭된 끝에 대체적으로 일반 싱글 음반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카드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음반 차트 오리콘 차트가 이 뮤직카드 판매량을 오리콘 차트 집계에 포함시키면서 부작용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리콘 측은 이 카드가 음원 다운로드 쿠폰의 개념이니 일종의 음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CD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는 카드를 사도 CD 한 장을 구입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해 판매량 집계를 해준 것입니다. 오리콘 차트는 일본의 대표 음악 차트인데 순수하게 음반 판매량으로만 순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CD 한 장 값으로 뮤직카드 3장을 살 수 있었고, 똑같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도 음반 판매량은 3배가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경쟁적으로 뮤직카드 개념의 쿠폰 출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들은 멤버별로 카드 도안을 만들고 그룹 도안까지 만들어서 다양한 뮤직카드 시리즈를 한꺼번에 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량 수치를 늘릴 수 있었으며, 아예 한 앨범에 맞춰 출시되는 모든 디자인의 카드를 모으면 악수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식으로 중복 구매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논란이 된 게 일본의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자니스 사무소의 5인조 그룹 섹시존이었습니다. 섹시존은 2014년 11월 19일에 히미니 히토메 보레라는 곡을 CD와 뮤직카드로 발매했는데, 이때 CD 음반은 3종으로 뮤직카드는 12종으로 발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작 오토코 네명의 법의 87,000장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0만 장의 판매량이 오리콘 차트 집계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판매량은 뮤직카드 판매량이었고, 섹시존은 가볍게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에그자일로 대표되는 댄스 그룹 기획사 LDH도 뮤직카드 상수를 노골적으로 시작하였고, 결국 오리콘 차트는 뮤직카드를 2015년 4월 6일부터 음반 판매량에 집계하지 않겠다고 2015년 1월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리콘 측은 뮤직카드를 음반 판매량 집계에서 뺀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언급했는데, 먼저 판매량에 비해 다운로드 횟수가 너무 적고 중복 구매 유도가 심해서 뮤직카드 판매량이 높아도 사회 통념상의 히트곡이라 부를 수가 없으며, 유사 카드 상술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인원으로 유명한 48 그룹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48 그룹들은 멤버 숫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그룹들이었는데, 2015년 3월 31일 나고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SKE48과 오사카를 거점으로 하는 NMB48이 48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음반을 발매하게 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리콘 측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행일이 2015년 4월 6일부터였으므로 그 직전에 음반을 발매하는 양 그룹이 판매량 대결에서 승자가 되고자 뮤직카드 상수를 꺼내든 것입니다. 특히 48 그룹들은 가능하면 동시 발매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이때는 음반사들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매날이 48 그룹들 사상 최초로 겹친 것인데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커진 데다 어차피 4월 6일부터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뮤직카드 상수를 마지막으로 써먹기로 하고 무리한 상수를 양 그룹이 모두 준비한 것입니다. NMB48은 일반 CD 음반을 6종으로 발표하면서 뮤직카드는 62종으로 발매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62종 세트를 구입하면 그룹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참가권을 증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E48은 극장반이라는 음반을 구입하면 뮤직카드를 덤으로 하나 얹어주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로 늘리는 전략을 짰으며 뮤직카드 구매를 예약하면 멤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티켓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 방법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논란이 커지자 NMB48은 62종의 뮤직카드 판매를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재반 사정에 의해서라고는 했지만 여론이 워낙 나쁘다 보니 긴급하게 내린 조치였습니다. 반면 SKE48은 대놓고 뮤직카드를 판 게 아니라 일종의 증정 개념으로 뮤직카드 상술을 도입한 덕분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 뮤직카드 상술로 판매량을 뻥튀기 하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인지 동시 발매 첫 주 판매량은 SKE48이 승리하였습니다. SKE48은 64만 장을 팔았고 NMB48은 45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오리콘 차트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특히 48 그룹들은 이미 멤버들과 악수하는 악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악수권이나 순위를 매기는 총선거의 선거권을 음반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중복 구매를 유도하면서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리콘 차트를 해킹했다며 비판도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현재 오리콘 차트의 싱글 차트는 온갖 상술로 부풀려진 판매량을 지닌 그룹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며 이를 인식한 오리콘 측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상술을 통한 판매량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차트에서 최대한 미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뮤직 카드 집계를 중단하던 시기 오리콘은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면 음반을 증정하는 경우도 집계를 미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양한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중복 구매 유도 음반들도 최대한 집계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반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기획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음반 판매량을 늘리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리콘 차트가 온갖 상술로 뻥튀기된 판매량에 맞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